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서울 불패 할 때 저는 아시겠지만 광역시랑 지방도시랑 그리고 인천 쪽을 많이 다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했던 얘기인데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게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만 2년이 넘었는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미래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제가 했던 얘기가 뭐 어느 부분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마음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 담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시장이 힘든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아니고요. 거래량이에요. 시장을 아예 못 움직이게 해놨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유통이면 유통, 장사면 장사, 그 일 자체를 막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시장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못하게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 작동을 안 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요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서울 아파트 가격, 그거에 대해서는 전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잊어버리실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래됐고 많은 영상을 보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보시더라도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이 몇 년째죠? 거의 6년 차 아닌가요? 역사상 거의 5년 정도 상승을 하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인데 멈추질 않죠 지금. 계속 오릅니다. 내년 되면 거의 7년 차에 들어설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심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후회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시장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도 많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지금 수도권 지역은 아니에요. 임장 나와 있는 곳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서울 아파트가 꺾일 수밖에 없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인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이걸 못 맞춰요.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나 조율을 받을지, 언제 얼마나 꺾일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게 해주잖아요. 부동산 시장 역사를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 수도권이 있고, 광역시가 있고, 지방도시가 있어요. 수도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과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도고요. 광역시는 여러분 인천광역시를 빼면은 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시는 어디가 있죠?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그쵸? 이런데 아시잖아요. 강원도나 경북, 경남 다 포함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간단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수도권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조율을 받을 때 조금밖에 조율을 안 받아요. 꺾여도 조금밖에 안 꺾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를 때 오르고 꺾일 때 덜 꺾이는 지역이 광역시예요. 그리고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떨어지는 데가 지방도시예요.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던 데가 어딥니까?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뭐 전남, 전북. 지금도 약간 편차가 있죠. 광역시는요. 힘들다가 지금 전부 다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전은 안 오르다가 오르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대구는 오르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춤하고, 광주는 오르다가 이미 주춤하고, 부산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있고, 울산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다가 주춤하고 있죠. 임장 나가보시면 제 말이 맞아요. 그래프 보지 마시고 현장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방도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떨어지다가 지금 약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울은요? 내리고 있었나요? 오르고 있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꺾여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안 사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이 우리잖아요. 사람, 돈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사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폭락은 어렵다니까요. 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옛날만큼 다시 떨어지면 난 그때 살 거야. 그러면 못 사요, 그거.
제 경험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은 조율을 받더라도 되게 소폭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서울은 사실 꺾였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올 1월, 2월까지 꺾였었어요. 정말로 조율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몇 억씩 차이가 나요. 서울 불패다, 수도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가 있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수도권은 올라갈 때 속력이 빠르고 많이 올라가는데요, 내려갈 때는 느리고 조금밖에 안 내려가요. 역사가 그래요. 떨어지는 폭이 되게 크고 싶으면은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데요, 그나마 좀 컸던 게 뭐가 있죠? 오일 쇼크 때는 한국에 아파트가 별로 많지가 않았고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있잖아요.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요, 그때 한국 망한다 그랬었는데 많이 안 꺾였어요, 여러분. 그냥 좀 조율받고 말았거든요. 금방 회복이 됐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시장이 조율을 받으면 우리가 일부 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많은 조율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조율은 오겠죠. 한번 꺾여야죠, 여러분.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한번 집을 사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마련하는 기간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주택 수요가 늘어나도 그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꼈으면 그만큼은 좀 조율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꺾일지도 모르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은 분명히 꺾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폭등, 폭락 전부 다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은, 특히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은 수도권이나 서울이라면 내 집 마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유튜브랑 강의 중에 부산 한창 떨어질 때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죠, 올 초잖아요. 올 초에 부산 해운대에 무주택자는 집 사도 된다고 했다가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그러면 전 부산의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전 맞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산 광역시잖아요. 부산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요, 오를 때 다시 많이 올라요. 그런데 그럼 부산의 주요 입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떨어졌는데 무주택자고 해운대에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바로 사야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서 집값 오르는 거 바라는 사람 되게 욕하시잖아요. 투기꾼이라고. 그런데 본인은 안 그러세요? 집 살 때 떨어져도 돼요? 집 살 때 여러분,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오를 거라서 사요. 실수요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산다니까요. 근데 그 오를 것 같을 때는 왜 생겨요? 투자자들이 돈을 사니까, 집을 사니까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 자가 보유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럼 투자자가 나쁘냐? 아니에요, 여러분.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완료돼야만 지어줘요. 그럼 그 분양을 다 누가 받냐? 실수요가 다 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사요. 살 때까지 사면은 꺾여요. 서울은 지금 그럴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전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꺾이는 폭이 많지가 않고 길지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정말 구해야 되는 분들은 형편에 맞게 서울이라면은 좀 마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기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집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고 슬픈 건 알겠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하고 집을 못 사시면요, 그렇게 따지면 뭐 20년, 30년 전 뭐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떡해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서울 집값이요? 꺾일 거예요. 꺾일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꺾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꺾일 때도 꺾인다고 못 사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신 게 있다면, 가격이 괜찮고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얘 또 뭐 집 사라고 부추긴다고, 투기꾼이라고 또 좋은 건덕지 하나 나왔다고 얘기하실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집 마련하면 제가 무슨 돈을 버나요? 팔지도 못해요, 지금. 저 돈 버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응원을 많이 받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전 이득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그렇게 비난해서 주변에 자기 집 마련하는 분들 비난하고, 자기 집 마련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꺾어버려서 그분 자기 집 마련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올랐어요. 그때 그거 후회하는 건 어떻게 위로해 주실래요?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한 분 여기 안 계세요?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부 말 듣고 지금 집 팔았다고 후회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은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해도 되고요. 집 안 사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새살이했어요. 저희 집이 평생을. 새살이가 좋아요? 힘들어요. 진짜. 좋은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진다 폭락한다 그래서 못 사게 만들면 그분은 자기 인생 플랜을 어떻게 설계하냐고요. 제 말은 여러분 알고 사세요. 서울 꺾일 거예요. 꺾일 건데 여러분이 집을 사고 정말 실거주하실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날 거라면은 저는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서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너무 오래 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역사적 통계를 보면 그 기간이 짧을 것이고 떨어지는 폭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내 가족들과 살 집이라면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는 부추길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희 집 한 칸 마련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 일찍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팩트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요. 좀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